돋보기 알죠? 돋보기. 빛을 모으면은 어떻게 되나? 태양에 오는 그 미열일지라도 모으면은 사물을 태울 정도고 불을 일으킬 만큼 에너지를 만들지만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은 아무런 에너지도 발생시키지 못하거든. 그게 바로 뭔데? 집중이야. 꾸준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꾸준함이 프랙티스입니다. 프랙티스는 여러분을 퍼펙트하게 만들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선명해야 됩니다. 자신감이 긍정으로, 긍정이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마인드, 어떤 일을 하든 잘 될 거라는 그 믿음이 긍정을 불러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이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것이 신념으로 발달하게 되면 긍정은 자동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럼 상호 보완적으로 그게 꾸준함이 이어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자신감을 불러오고 확신이 되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선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세워질수록 그 에임이 마음이 거기를 향해 가게 되고 그 일만으로도 마음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행동을 쉽게 하면서 에너지를 덜 쓰게 한다 이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일이 바로 몰입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몰입은 집중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뭔가에 푹 빠져드는 그 상황이고 미하이는 이것을 플로우라고 표현했습니다. 흐름, 마치 뭔가 흘러가는 것 같다. 내가 거기에 그냥 그대로 쫙 흐름을 타고 가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집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리가 찌꺼기가 됐는데 그거를 또 다른 머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머리는 더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뇌는요, 뇌를 뇌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는 몸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어떤 상태, 스테이트가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성실하기만 해도, 진짜로 성실하기만 해도 집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성실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일부터 성실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성실한 사람들은요, 그 주의를, 자신의 주의를 계속해서 어떤 목표에 두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중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누적된 성실함을 보였다고 하는 것에 절대 우리는 거기에 부정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에 가까운 성실, 그리고 집중하고 열정, 창의 이런 것들은 한통속입니다. 흔하게 그냥 얘기하는 이런 정말 어떻게 진부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중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노하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거죠. 몰입이라는 그 행동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 된다. 푹 빠져봤느냐, 그 흐름 속에 나를 던져봤느냐. 집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머리는 몸으로 이기는 거예요. 서퍼링, 역경.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endurance, 인내, 노력, 끈기. 걔를 갖는 순간, 그래,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신념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분명히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가슴팍에 새기는 글과 같습니다. 또는 시멘트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바로 이 믿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반드시 성과가 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행동을 합니다. 의심을 계속 갖는 순간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주변에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의지가 꺾인다면 여러분의 신념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 그것을 키워내야 됩니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속 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긍정적 정신 자세입니다. 그래,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신념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무기력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캐릭터. 어떤 사람이 근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은
그게 캐릭터인데 그 사람의 캐릭터죠. 제 캐릭터가 말이야, 야, 인내심 짱이야. 쟤는 오우, 뭘 해도 막 다 할 것 같아.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야.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지인이라고 하는 유전자적 개념이 그것이 캐릭터, 즉 형질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유전의 개념이죠. 유전자로 인해서 캐릭터가 나타나고 서퍼링을 견디는 그 인내가 쌓여서 근성이 되고 성질이 되는 순간, 근성까지 가는 순간, 이 놀라운 비밀 하나, 바로 지인의 흔적을 남깁니다. 다시 말해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유전자를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나의 근성이, 나의 성격이, 내 태도와 내 모습이 바로 유전자의 흔적을 남겨서 나의 캐릭터를 기록하게 된다는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한다면, 거꾸로 지배받아 무조건 내가 정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내 캐릭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잠이 확 깨지 않으십니까? 지구 탈출 수준의 노력. 인생에서 최고의 희열은 넌 할 수 없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성공으로 복수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남들 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왜? 너희랑 다르니까 라는 그 자신감 하나로. Confidence is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inspired and actually getting started. Between trying and doing until it's done. Confidence helps us keep going even when we failed. We all operate a little differently when we're sure we can win versus if we just hope we will. 남을 감동을 주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감동을 해야만이 남을 감동을 줄 수 있대.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깨닫거든.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와 열정은 남들보다 2배 돼야 되죠.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려는 시도, 그런데 때에 따라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답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일에 주력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깔끔해져 인생이. 왜냐하면 계속 자원을 찾을 거고 계속 장점을 또 발견할 거고 또 다른 경험들이 축적되어 갈 테니까요. 내공이 점점 쌓여가겠죠.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문제가 다가올 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역설적으로 재밌어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경험해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로 바꿔요. 그게 진짜 잘 돼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의 행동이 변하는 것. 우와, 진짜 강의 잘한다. 내 자신한테도 아니 아까 자뻑이라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라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오면서 이만큼 공부 열심히 내가 한 적이 있었던가. 내 자신이 놀랍다. 그렇게만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은 결국은 합격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은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감동을. 자기 자신이 감동할 정도로 강의도 저는 열심히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해보라고. 연예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유재석급으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어느 선까지만 가면 만족하겠구나라는 정도의 스스로의 잣대를 잡아요. 그래서 꿈이 커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90%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모든 걸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 반에서 1등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패배자의 의식에서 출발한다고. 근데 나 그렇게 괜찮은 놈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청. 돼요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뭐를 하더라도 돼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면 됐으니까. 과거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답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긍정의 감정이죠.
이게 내가 바라던 모습이었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거기서 포지티브한 감정이 생긴다고 했고, 그것이 또 다른 시도를 또 가능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끌고 가는 좋은 습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신호와 정보와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자세를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 긍정적인 자세, 모든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느끼는 그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코 미루지 않는다. 내가 받아들인 자세에 있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여기는 순간 흥미가 생길 것이고, 그 흥미가 여러분의 뇌를 깨울 것이고, 그래서 집중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해 절대로 미루지 않는다. 결코 미루지 않는다는 것은 right now, 지금 당장의 의미가 있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한다. 그때 여기서 하나 더 팁을 주겠습니다. 얘를 바꿔보십시오. now right 되면 지금 옳은 일을 하라.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 중요한 일을 하라. 의미 있는 일을 하라. 중요한 일을 하라. 그 중요한다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 나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는 것들을 서열을 정해놨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미루지 않는다는 습관은 나의 목표가 뚜렷해졌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 앞서 있는 것들을,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자세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가 바로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끈기고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아내야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좋은 습관입니다. 그 자세가 갖춰져 있다면 이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흥미를 찾아내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뇌를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